우리 이명 환자분들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습관이 있거든요. 나는 오른쪽 귀에 이명이에요, 왼쪽 귀에 이명이에요? 아니, 나는 두 명, 머릿속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이 나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기능의학 TV의 김혜연입니다. 저희 채널이 이제 개설된 지 5년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창 원장님과 마주보는 컨셉으로 한번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웃집 닥터 기능의학 TV 채널에서는 더욱더 이제 많은 건강 정보를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주로 이제 이명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죠? 이명이 귀에서 들리는 삐 소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명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다양하죠. 이제 귀에 소리가 전달돼서 고막을 진동을 하고 그 이후에 뇌에 청각 피질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아주 복잡하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귀에 관계되는 근육이라든지 귀로 가는 혈관의 문제라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귀에 소리가 전달되면 그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에 오류가 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소리가 발생이 되고 그 소리가 청각내까지 전달되는 것이 이명소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어디서 발생되는 거죠? 귀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의 핵이 있습니다. 와우 신경핵에서부터 소리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온몸의 모든 자극들 소리가 있잖아, 그죠? 심장이 뛰는 소리, 소화되는 소리, 장애, 운동 소리 이런 것들도 그 시상 부위로 모든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전달해도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오류가 났을 때 잘못된 소리가 더 전달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시상에서 우리 뇌의 청각 피질까지 전달할 소리, 네. 전달하지 않을 소리를 구분해 주는 건가요? 네. 전달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전달되는 걸 억제하는 신경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을 살려주면 그 억제하는 신경으로서 이명소리를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명의 원인에 대해서 메타 분석 논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거든요. 왜냐하면 난청이 이명의 원인이다. 난청은 고칠 수 없다. 이명도 거의 난치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명 환자분들이 절망하시잖아요. 치료를 시작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일단 소리가 발생해서 고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와우 신경핵이라는 곳에서 소리를 전달하게 되는데 안 들리니까 나는 계속 소리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는데 소리가 난청 때문에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와우 신경에서 소리를 발생을 시켜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난청에 의한 이명의 원인 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와우 신경핵이 이렇게 과각성되는 상태가 문제인 것이고 이걸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와우 신경핵에서 소리가 시상으로 전달이 되고 시상에서 청각, 피질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시상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이 소리가 이제 전달을 받고 이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느 쪽으로 이 정보를 보내야 될 것인가 이걸 시상에서 판단을 하게 돼요. 기분 나쁜 소리인지 아닌지 이런 감정하고 연결해서 전두엽으로도 전달하고 이 소리 자체를 청각 피질로도 전달하고 이 소리가 뭔가 불안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정보를 갖다가 편도체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편도체가 감정을 조절하는 그렇죠. 공포를 느끼고 그렇죠. 불안을 느끼는 데가 편도체죠. 네. 또 전두엽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의 기억,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명 환자분들 보면 나는 오른쪽 귀에 이명이에요, 왼쪽 귀에 이명이에요? 아니, 나는 두 명, 머릿속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두 다가 이 소리 전달 체계의 잘못된 이명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회로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주 또 다양한 요인들이 있더라라는 게 우리가 또
이렇게 치료를 하고 또 환자분들을 이제 검사를 하면서 많이 알게 된 부분이잖아요. 뭐 장에서의 문제, 장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또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뭐 다양한 중금속. 중금속도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또 뭐 있을까요? 일단 이 이명의 증상을 보면 뇌에서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명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또한 가바라고 있거든요. 가바의 신경 전달 물질이 얼만큼 건강하냐, 이것도 많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기능의학적인 면이 좋아져야 된다. 또 환자분들 보시면 정확하게 자기가 이명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명이 딱 발생하는 그 시점이 있다 뿐이지 그 요인들 밑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서 임계점을 넘으면 이명이 발생되더라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것도 또한 맞다고 볼 수는 있어요. 고황장애도 특히 고황장애의 증상이 발병할 수 있는 경험과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 이명이라는 증상이 누구한테나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잘 나타날 수 있는 소인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생활 습관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고 옛날에 그런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 20대 남자 환자분인데 이명이 들려가지고 왜 자살을 시도하신 남자 환자분이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왜 자살을 시도했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평생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걸 봤어. 그리고 아버지가 이명을 아무리 치료하려고 했는데 치료 못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을 시도하셨거든요. 힘들게 사셨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해온 자기의 인생을 봤을 때는 그치. 굉장히 힘들고 예상이 어려운 되니까, 상황이 되죠. 앞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경우는 그 환자분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 환자분이 이제 열심히 본인도 공부해서 나도 의대에 진학해서 환자를 돕겠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가족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빠지는 가족의 공동 생활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고쳐가지고 하니까 또 좋아졌어요.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유전 소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3세에서 6세까지를 우리가 유전 소인이라고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생활해야 되는 거. 부모님이 해주는 식사를 먹어야 하고 모든 자기의 판단 근거나 결정 근거가 모두 부모님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가족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X, Y 그 염색체 말고도 네. 6세 때까지의 그 생활 환경이 유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생활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근데 사실 그걸 바꿔야 되는 거거든. 근데 바꾸려고 하면 옛날 그리웠던 엄마의 맛이라든지 옛날에 그리웠던 추억에 담긴 음식 이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 이천 원장님의 애로사항이시네 들어보니까 어렵습니다. 맞아요. 아주 진짜. 못 바꿔. 생활 습관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명 환자분들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습관이 있거든요. 너무 뭘 열심히 해. 모두 다. 이런 환자분도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이명이 내가 너무 과로해서 이명이 왔다. 이제 자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어.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제 운동을 생활화 하시는데 목표를 자꾸 설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로가 생기거든요. 네. 내가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그게 이제 불균형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 열심히 하는 거는 되게 좋은 성격이고 괜찮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하라고 배웠잖아요. 네. 모든 걸 열심히 네. 끝까지 끈기를 갖고 네, 그냥 네. 그렇게 하는데 신체와 에너지가 보충만 해주면 그러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건강한 방식으로 열심히 잘 챙겨가느냐 볼 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누구는 태어날 때 연비가 5등급이야. 누구는 태어날 때 연비가 1등급이야. 마치 1등급인 차처럼 막 엑셀레이터를 바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분명히 이명이라는 것도 이제 정상 중에 하나잖아, 그죠? 우리 정신과에서 보는 정상은 몸이 주인이 알으라고 내는 신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제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면 나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물으세요. 애절하신 거예요. 네. 그 이미 나을 수 있나요? 건강이라 하는 것은 예. 딱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명에 대한 지금까지 불치병이고 난치병이라고 100%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마음은 이제 버리셔도 된다. 이거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뭔가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걸 하나하나씩 아는 부분만큼 이명이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 각성하는 과정이 네. 그 치료 과정인 것 같아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시된 플랜을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이 치료 효율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그 치료의 한 반쯤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명에 관한 이창 원장님과의 스몰 토크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달되기 쉬운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동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